안녕하세요. 국내 축구 현장 이슈 직접 취재해드립니다. 이적설, 진상파악, 트랜스퍼 H 한준 기자입니다. 김성진입니다. 2022 시즌 K리그 일정 모두 끝나면서 이제 다양한 이적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저희가 최근에 소문들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챔피언이죠. 울산 현대에서 우승을 경험한 박주영 선수. 나이도 좀 이제 됐고, 네, 그렇죠. 경기력에 대해서도 뭐 울산이 우승하긴 했지만 그 많은 그 출전을 하지 못했잖아요. 은퇴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혹은 뭐 뛰기 위해서 이적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정해진 거는 없다.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박주영 선수의 본인의 이제 의사에 이제 따라서 뭐 현역 생활이 지속을 할지, 이제 마감을 하고 지도자 생활을 할지를 이제 아마 올겨울에 본인이 좀 정할 것 같아요. 뭐 실제 뭐 그 시즌 이제 마지막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이제 스스로 이제 가족과 상의를 해서 뭐 결정을 할 건데, 내게 은퇴 기준은 이제 단 하나다. 볼을 차는 게 좋으면 더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겨울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들리는 말로는 내년에 플레잉 코치로 울산에서 이제 아마 1년 더 하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올해 이제 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은퇴 경기를 하면서 우승까지 한 이제 2호. 2호 선수가 이제 올해 플레잉 코치였거든요. 사실 이제 지난해 이제까지만 하고 선수 생활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제 홍명보 감독이 2호 선수가 이제 울산의 17년 전 2005년 우승 멤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이제 울산에 남아있는 이제 그 우승 멤버여서 이제 베테랑으로서의 그런 이제 팀 라커룸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플레잉 코치로서 이제 올해 1년을 더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은퇴 경기, 이제 은퇴식 이렇게 하면서 뭐 홍명보 감독이나 울산이나 이호 선수나 모두가 원하는 이제 시나리오대로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됐죠.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내년에는 이제 박주영 선수에게 기대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박주영 선수도 이제 나이를 생각하고 하면 올해 이제 85년생이고, 지도자 생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또 울산이 또 올해만 이제 우승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 K리그 또한 2연패도 해야 될 것이고, 뭐 ACL도 있고 여러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이제 라커룸에서 이제 팀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실제 뭐 박주영 선수가 올해 경기를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어요. 시즌 11경기에서 한 골, 뭐 K리그 1은 5경기 출전이기 때문에 뭐 선수로서는 큰 기여를 못했다고 볼 수 있지만, 라커룸에서 큰 형으로서의 이런 존재감, 경험을 전달해주고, 뭐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홍명보 감독의 항상 주장하고 목표로 삼는 원팀, 그거를 이제 박주영 선수가 이제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똘똘 뭉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줬는데, 아마도 그런 거가 이제 울산 내부에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플레잉 코치 정도의 이제 계약으로 바꿔서 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박주영 선수의 계약 기한은 끝났습니다. 원래 1년 계약으로 왔기 때문에 끝났지만, 박주영 선수 같은 그 역할, 말씀하신 대로 울산이 지금까지는 계속 고비 때마다 무너졌던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뛰지 않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불안감들을 형으로서, 선배로서 다독여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좀 해달라. 그리고 박주영 선수도 플레잉 코치로 한다면 또 필요할 때, 팀이 부상자가 있을 때 뛸 수도 있고, 또 혹은 그런 상황이 아니면 지도자 수업을 또 받으면서 지도자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직 나오고 있는 얘기고, 만약에 박주영 선수가 좀 마지막에 은퇴하기 전에 많이 뛰어보고 싶다, 그래서 좀 이제 낮은 단계의 팀으로 좀 갈 수 있다고 하면 또 그런 결정도 할 수 있어서 아직 많은 게 열려있고, 뭐 지금 저도 인터뷰를 봤는데 박주영 선수가 이제 볼을 차는 게 좋으면 더 한다고 했는데, 지금 느낌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울산에서 너무나 즐겁게 축구했다고, 훈련도 너무 즐거웠다고 했으니까 아직 축구에 대한 좀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은퇴는 안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어떤 형태로 어디서 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좀 구체화되면 또 저희가 김성진 기자와 함께 트랜스퍼 H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와 맞물려서 사실은 울산현대가 공격 개편을 벌써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이적 소문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제주의 이제 스트라이커, 지난해 K리그 1 득점왕이죠. 올해도 이제 끝까지 득점왕 경쟁을 했었던 주민규 선수, 제주의 주민규 선수가 이제 연말에 계약이 제주랑 끝나요. 이제 FA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은 팀들이 주민규 선수에 대한 관심이 좀 커요. 이제 아무래도 확실한 토종 공격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이제 주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1년에 15골 이상은 책임져 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아마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받을 텐데, 물론 이제 제주는 당연히 이제 붙잡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제 주민규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팀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제 현재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울산 이제 공격수 보강이 지금 이제 겨울 동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승에 기여한 레오나르도 선수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임대로 왔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 이제 원래 소속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울산은 현재 레오나르도를 대체하기 위한 이제 외국인 선수를 이제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 선수가 뭐 원하는 선수가 올지 안 올지는 확실하게 이게 좀 단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스카우트가 실패하면은 이제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던 우리 마틴 아담 선수 이 선수만 이제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울산 입장에서 이제 좀 풍부한 이제 공격수 풀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상황이고 그 대상자 중에서 그래서 이제 국내 선수로는 이제 올 시즌 이제 득점왕 경쟁을 했던 주민규 선수를 지금 영입 후보로 일단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9번형 공격수로서 마틴 아담이 있지만 마틴 아담하고 주민규 선수하고 조금 스타일이 다르지 않나요? 주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때까지 미드필더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량도 많고 굉장히 좀 폭넓은 시야 속에서 이제 경기 플레이라든지 움직임이 넓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신의 공격수긴 하지만 마틴 아담 선수하고 만약에 같이 선다 그러면은 굉장히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주민규 선수 이제 원톱으로서도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이제 울산이나 뭐 홍명호 감독은 이제 그런 이제 주민규 선수의 장점이 또 현재 울산 공격진 스트라이커진에서는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제 영입 리스트로 일단은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주민규 선수가 FA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K리그 득점 공동 1위라는 선수에 대해서 울산 같은 팀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규성 선수가 경기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득점왕을 공식적으로 차지했지만 실제 기록을 살펴보면 올 시즌 조규성, 주민규 선수 모두 17골씩을 기록했고 오히려 어시스트는 주민규 선수가 7개였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는 많았어요. 물론 이제 김대원 선수가 12득점 13도움을 엄청난 텐텐을 하면서 공격 포인트 25개로 최고였지만 주민규 선수도 그에 못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정규 라운드까지만 봤을 때는 플릿 라운드는 상하이 팀이 나뉘어서 또 포인트를 쌓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정규 라운드만 갖고 보자면 주민규 선수가 15골로 조규성 선수보다 한 골을 더 많이 넣었었고 또 이게 기회가 많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기회 대비 득점에서도 4.16골을 초과하는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가 확실히 개인 능력도 있다는 것이 좀 검증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그 정규리그 기준 7도움 자체도 사실은 압도적인 뭐 다른 그 공격 자원들 중에서는 이제 사실은 김대원 선수는 스트라이커보다는 좀 미드필더 영향이니까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중에서는 굉장히 도움력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민규 선수가 울산에 만약에 오게 된다면 특히 울산은 박주영 선수도 이제 사실상 경기에 뛰기는 좀 어렵고 또 이제 레오나르도도 나가고 공격진에 새로운 그 개편을 할 때는 정말 묵직하게 올 수 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FA컵 전북 현대가 우승했어요. 네, 이제 전북이 그 K리그 1 2위에 그 울산에 내준 그 아쉬움을 FA컵 우승으로 이제 채우고 이제 5번째 우승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원 삼성이랑 이제 FA컵 최다 우승 공동 최다 우승팀으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K리그도 최다 우승 그리고 FA컵도 최다 우승을 차지하면서 명실공히 어떻게 보면은 K리그가 출범하던 초기에는 전북이 사실 창단도 늦었고 명문팀으로 평가받지 못했는데 정말 21세기 들어서 최강희 감독 시대와 맞물려 이제 전북이 K리그 최강 중의 최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FC 서울과의 FA컵 결승 2차전에서 이제 완승을 거두면서 또 조기성 선수가 K리그에서도 골 넣고 또 이제 FA컵에서 골 넣으면서 아주 잘했는데 김상식 감독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계속해서 트랜스퍼 H에서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 기간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일단 구단 내부적으로는 연장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이제 뭐 성적과 관계없이 FA컵 우승 성적과 관계없이 뭐 계약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미 이전부터 뭐 그 이야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기간이나 뭐 이런 건 이제 세부 조건은 정해진 건 없는데 아마 한 1, 2년 정도 더 연장을 하지 않겠는가. 그럼 뭐 일단 최소 뭐 2023년은 김상식 감독 체제로 이제 가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올 시즌 전반기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일찌감치 경질설이 있었던 데다가 팬들까지도 조금 돌아선 분들도 조금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단 고위층에서 새로운 감독을 좀 원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것 뭐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일단 시즌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상식 감독이 원하는 선수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즌 전반기가 일정을 소화했죠. 뭐 이적 시장 마감 직전에 이제 미국에 있던 이제 김문환 선수가
이적해서 들어오고 이제 급하게 이제 선수 영입이 이제 되면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좀 그러면서 나오는 시행착오가 전반기 내내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그 전북이 전력이 업이 안 된 상태에서 후반기 일정을 소화했거든요. 이제 여름 이적 시장 때 뭐 일류첸코는 FC 서울로 이적을 했고 이용 선수는 이제 수원 FC로 임대 이적을 했죠. 그리고 쿠니모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주 사건으로 이제 퇴출이 됐고요. 이런 마이너스 요건이 있는데 플러스가 된 건 사실 군 제대한 조규성 선수 한 명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류첸코가 나간 자리를 조규성 선수가 메웠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효과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좀 전반기에 비해서는 좀 전력이 다운된 상태에서 그래도 끝까지 울산과 우승 경쟁을 K리그1 우승 경쟁을 했고요. 또 ACL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록 결승은 못 나갔지만 4강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FA컵은 뭐 이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승까지 했죠. 이제 그런 이제 결과치를 놓고 보면 사실 뭐 재계약을 안 할 수가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이제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김상식 감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이 이제 좀 팀을 잘 하나로 묶어서 끝까지 이제 끌고 가서 우승을이라는 이제 해피엔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단에서도 뭐 당연히 이제 재계약으로 일단 움직임이 이제 들어간 거죠. 네, 어쨌든 김상식 감독 계속해서 이제 전북의 레전드로서 전북을 지휘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네. 조만간 재계약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쉬운 소식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도민 구단들이 사실 그동안 이제 상위권을 도전한다거나 이제 ACL을 도전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없었는데 강원 FC가 이제 이영표 대표이사 체제로 어떻게 보면 구단 창단 후 최고의 이제 성과들을 그렇죠. 냈었고 또 수원 FC도 솔직히 이제는 수원 삼성보다 더 강한 팀으로 조전이 되는 과정 속에 뭐 울산의 피가 좀 이식됐다고 해야 될까요? 김호곤 단장, 김도균 감독, 그리고 그 많은 다양한 상승 효과로 경기력과 뭐 흥행과 성적의 그 모든 결실을 맺었는데 이 두 성공적인 축구인 출신 대표이사들이 일거에 사임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일단 그 이영표 대표이사나 이제 김호건 단장 모두 올해까지가 이제 계약 기간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도민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단의 최고 결정권자가 지자체장이잖아요. 네. 강원 FC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지사,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시장인데 구단 윗선에서 이제 재계약을 안 하겠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안 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뭐 잘리거나 뭐 이런 좀 불미스럽게 물러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약 만료에 따라 이제 물론 이제 구단을 떠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가게 된 모습인데 사실 이제 이영표 대표이사나 김호건 단장 뭐 두 분 다 굉장히 구단에서 축구인 출신으로서 또 경영가 행정가로서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말씀하신 대로 구단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는 그렇죠. 그 업무는 하나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이 두 분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제 팀을 경영을 한다면은 뭐 시도민 구단의 그런 한계가 있지만 분명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네. 이런 이제 좋은 기대를 갖고 있었고 실제 그래서 수원FC 팬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중에 김호건 단장의 그 재계약을 원하는 그런 이제 플랜카드도 들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시도민 구단의 또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이번에도 이제 나와버렸는데 결국에는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시도민 구단들이 이제 항상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그해 말에 좀 구단 이제 임원들이 좀 바뀌어요. 그게 선거가 끝났을 때 그 선거 결과에 따라 기존에 네. 하던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그렇죠. 올 경우죠. 네. 하던 분들이 또 할 때는 뭐 선거가 네. 끝나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이제 재선 3선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별 그 변화가 없는데 이제 다른 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 구단의 이제 뭐 대표이사, 단장, 사무국장 선까지가 꼭 연말 혹은 그 다음에 초에 바뀌거든요. 그쵸. 인사 이동에 따른 것으로 이제 그게 뭐냐면은 당선된 지자체장이 이제 본인의 그 당선을 위해서 힘써준 그 캠프 분들을 이제 좀 보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나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네, 나쁜 건 아니고 왜냐면 이게 계약이 만료돼서 그렇죠. 연장을 안 하는 건 뭐 사실 뭐 위법된 거 아니고 그냥 나가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그렇죠. 채워 넣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은. 예, 그렇죠. 뭐 꼭 이게 축구단이라서 이야기 아니고 뭐 다른 데도 그렇죠. 다른 이제 뭐 지자체가 이제 운영하는 단체나 이런 데는 당연히 다 이제 그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새로 당선된 이제 지자체장의 이제 그 캠프에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씩 들어가거든요. 그건 뭐 크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건 뭐 자연스럽게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사실 그 지자체가 아니어도 첼시 같은 경우를 봐도 구단주가 바뀌면 사실 그렇죠. 뭐 디렉터도 바뀌고 바로는 안 바꾸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사람들로 좀 들어가게 그렇죠. 돼요. 예. 뭐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 강원 FC나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축구인 출신의 행정가 경영가들이 네. 굉장히 팀을 잘 만들어놨는데 새로 오실 분들이 과연 이분들처럼 축구에 대한 이해가 깊은 행정가 경영가일 것인가? 이제 이런 우려 속에서 이제 인사를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이 과거에 스포츠 산업 혹은 스포츠 쪽 일을 하거나 뭐 축구인 출신이거나 이런 분이 아닌 그냥 전혀 정반대 일을 하셨던 분이 축구단에 와서 뭐 단장이든 대표이사든 사무국장이든 이제 중요한 포스트를 맡게 된다면은 구단이 과연 그동안 잘 해왔던 부분이 잘 이어질 것인가 우려를 낳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제가 첼시 예를 들었던 것은 그냥 상황을 말씀드린 거지. 그런 경우, 유럽의 명문구단 같은 경우도 뭐 구단주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데 그 사람이 나갔을 때 또 다른 좋은 사람, 또 다른 검증된 사람,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뭐 그 근본이 흔들리진 않거든요. 뭐 그 사람에게 아쉬울 수 있지만 잘해왔던 분이라면. 근데 이제 K리그의 문제는 바꾸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지금까지 잘해왔고 또 잘할 사람이 많지도 않고 한국 같은 경우 이런 그 축구인 출신 행정가의 풀이라든지 그런 뭐 꼭 축구인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축구에 대한 이해도와 그렇죠. 축구 K리그에 대한 그 이해도 린 사이트를 갖고 있는 분이 해야 되는데 그 풀이 많지도 않은데 하필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도 잘 못했던 경우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맞죠. 하필이면 너무나 잘했던 사람들을 그런 이유로 바꾼다는 것은 너무 이제 구단 운영에 큰 오히려 타격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저도 이제 뭐 축구 일을 이제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요. 결국에 뭐 일단 이게 뭐 이 두 분이 물러나는 거는 이제 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두 분만큼 좀 좋은 분이 이제 이 강원도나 수원시에서 좀 잘 선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좀 바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강원 FC와 연결해서 이제 양현준 선수가 터키 클럽, 트리키의 클럽이죠. 페네르바체로 이제 이적이 연결되고 있다는 보도가 터키 현지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너무나 그렇죠. 잘해주고 갔기 때문에 튀르키예에서는 이제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고 무엇보다 이제 페네르바체에서는 이제 그 뒤를 이해를 그렇죠. 한국 선수 잘 데려와 보자. 그래서 뭐 사실 김민재 선수 뛸 때도 새로운 한국 선수 찾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된 건가요? 페네르바체가 직접 움직인 건 아니고요. 예. 예, 뭐 말씀하신 대로 페네르바체를 비롯한 이제 터키 여러 팀들이 한국 선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도 나도 한국 선수를 한번 영입을 해볼까. 비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들고 기량은 이제 유럽의 뭐 어떤 선수들하고도 뭐 충분히 견줄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김민재 선수를 통해서 이제 증명이 돼갖고 많은 팀들이 일단 한국 선수에 대한 특히 이제 한 25세, 24세 이런 이제 어린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리키의 그 팀들 입장은 이제 그런 어린 선수 데려와서 몇 년 잘 썼다가 이제 뭐 빅리그 팀으로 이제 보내서 이적료 차액을 좀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제 뭐 보도는 이제 페네르바체가 양현준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페네르바체가 관심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유럽에서 활동하는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한국의 어린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대요. 네. 그래서 이제 수시로 좀 이렇게 좋은 이제 유능한 이제 대표급의 이제 선수들을 좀 이렇게 지금 뭐 K리그 경기도 뭐 유럽에서 볼 수 있으니까 라이브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해서 프로필을 만들어서 트리키에 이제 여러 이제 한국 선수에 대한 이제 한국에 대한 호감이 좋은 팀들의 좀 프로필을 돌렸는데 이제 양현준 선수가 그 프로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페네르바체가 이제 그 프로필을 받고 이런 선수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딱 거기까지인데 이것이 이제 좀 와전이 돼서 페네르바체가 한국의 양현준을 관심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터키 쪽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거죠. 예, 뭐 사실 뭐 추측을 해보자면 돌려갖고 확인한 것은 맞고 그런 상태에서 구단 내부에서도 누군가 혹은 뭐 기자 누군가가 여기 양현준 뭐 사진이 있다거나 혹은 그렇죠. 뭐 서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영상 번호 봤다거나 뭐 볼 수 유출될 수 있잖아요. 네, 뭐 페네르바체에서 양현준 관심 있나 보구나. 해서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혹은 뭐 에이전트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뭐 양현준 선수뿐 아니라 뭐 FC 서울 스피스인 김주성 선수에 대한 그 최근에 터키에서의 소문이 네. 나오기도 했었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프로필을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게 과거 유럽 팀들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할 때처럼 구단에서 스카우트를 보내가지고 경기장에 가서 본다거나 뭐 레터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단계는 전혀 아니고 일단 이 에이전트 이적 시장의 이제 관계자들 선에서
조금 얘기를 좀 하고 네. 추천을 하는 단계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선수가 나쁜 선수고 뭐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직 초기 단계라서. 예. 그렇죠. 그냥 이제 스카우트 팀에서 이런 선수가 한국에 있고 아시아에 있구나. 이제 그 인지를 하는 정도. 양현준의 선수가 한국에 있다는 걸 이제 이름을 이제 들었던 거죠.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영상을 분석하고 뭐 스카우트 팀을 한국에 파견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프로필을 받고 이런 선수가 있구나 알았다. 이제 딱 거기까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리그 끝났기 때문에 스카우트 팀을 파견해서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월드컵에 나가야지 이제 그 그렇죠. 경기를 볼 수 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뭐 양현준 선수 말고도 다른 선수도 있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월드컵 경기에 이제 소집조차 뭐 이제 장담할 수가 없어서 아마 이게 추진되려면 내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1월 이적 시장이 있긴 하지만 뭐 그때 움직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이제 뭐 월드컵 11월에 있고 이런 스케줄상 뭐 1월에 이적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내년 상반기에 뭐 양현준 선수가 이제 진짜 또 엄청나게 잘해서 상반기에만 10골을 넣는 그런 엄청난 활약을 했다. 그러면 뭐 여름 이적 시장 때 바로 또 스카우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뭐 페네르바체뿐 아니라 많은 그렇죠. 다른 팀들이 움직일 수 있어서 일단 분명한 것은 이제 유럽의 주요 클럽들의 양현준 선수의 프로필들이 이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뭐 이 상황이 또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어요. 1월 이적 시장에 갑자기 뭐 페네르바체에서도 뭐 어떤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든지 해가지고 그렇죠. 급히 보강을 해야 되면 일단 한번 빠르게 해보자. 뭐 임대라도 와보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구체화되고 또 바뀐 상황이 있다면 한준TV에서 김성진 기자와 함께 팩트 체크해서 현장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